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간 북마크 확대 축소. 확대 축소는 뭐 매번 저희가 수업 때마다 하는 거고, 북마크는 넓은 지역들에 대해서 빠르게 찾아가는 경우는 이제 공간에다 이런 위치를 책갈피를 해놓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전국에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북마크를 만들어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객체에 대한 식별, 인포메이션 버튼이 있습니다. 정보 버튼이. 이거를 이용하셔가지고 객체를 클릭을 하면은 우측에 이런 식으로 이 필드 정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데이터 측정은 어, 네이버 지도에도 있죠. 라인 길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방향, 각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우측에 버튼을 클릭을 하면 라인을 잴 건지 면적을 잴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클릭하면서 뭐 라인이든 선분이든 면적이든 그린 다음에 우클릭을 하면 종료가 되면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속성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오늘부터 이제 이런 속성 선택 툴을 가지고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건물 레이어를 불러온 다음에 아파트 수치 지형도에 대부분 속성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추출하는 것들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데이터에서 아파트만 이제 추출을 할 거고, 추출된 거는 항상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내보내고 선택하고 내보내고 해서 계속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 가게 돼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필드 계산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선택된 것들에 대해서 16 층수에다가 뭐 높이, 층고를 곱해가지고 뭐 건물 높이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데이터 파생 변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생 변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필드 값에서 새로운 값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 필드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항상 저희는 배경 지도를 하나 깔아뒀죠. 오픈 스트리트 맵.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뭘 불러왔어요? N3A B001000 쉐입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픈 스테이트 맵을 갖고 왔으니까는 프로젝트 좌표계는 3857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처음 불러온 이 오픈 스테이트 맵이 전 지구 좌표계인 3857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좌표계가 3857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오도 레이어로 확대 축소를 해서 가서 보면은 이 데이터는 5186 데이터지만은 3857로 변화가 돼 있다. 그래서 만약 프로젝트가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게 되면은 5186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아, 이걸 5186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여기 우리나라 여기에 맞는 좌표계로 프로젝트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186처럼
지역 좌표계죠. 요 지역만 해당하는 좌표계이기 때문에 지역 좌표계. 그래서 이걸 축소해서 우리나라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 오픈스트리트맵이 지금 이렇게 왜곡이 돼요. 네. 프로젝트와 레이어 좌표계는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성 테이블을 보기 위해서 F6 속성 테이블이 열리죠. 뭐가 있어요? 명칭, 구분, 종류, 용도, 주기, 층수, 그리고 측량 방법, UFID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종류가 아파트를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상단에 보면은 여기 3자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3자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를 선택을 하셔서 표현식으로 피처 선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 표현식이 안 보인다면은 이 풀다운을 눌러셔가지고 표현식으로 피처 선택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파트를 추출하기 위해서 가운데 중간 하단에 보면 필드와 값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필드와 값 클릭하고 종류는 모든 유익일까? 모든 유익값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종류에 해당하는 필드의 값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아파트를 선택을 할 거예요. 피처 선택.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나왔죠? 91개의 피처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건 색깔이 지금 다 똑같아가지고 잘 안 보이죠? 어둡게 이렇게. 이렇게 아파트만 선택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된 건 어떻게 한다고요? 내보낸다. 엑스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엑스포트. 우클릭 하셔서 내보내기. 그래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이 레이어 전체가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보내실 때 선택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니까 선택된 것만 내보내는 거예요. 선택된 것만. 클릭해서 파일 이름 여기다 바로 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경로를 꼭 찾아가셔야 돼요. 클릭하셔가지고 우리는 항상 리설트에다 넣고 있죠. 아파트. 좌표계는 5186으로 내보내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뭐 다른 좌표계를 쓰고 싶다. 5181로 내보내시면은 좌표계가 이제 변환이 돼서 나갈 수도 있어요. 선택한 피처만 저장을 해서 내보낼 거고, 네. 이렇게 해서 확인.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만 나타납니다. 연립주택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연립주택. 각자. 연립주택 한번 내보내 보도록 할게요. PT2에 N3A 언더바 B001000 건물 레이어죠. 수치 지정된 건물 레이어 올라와서 여기서
연립주택을 추출해 볼 거예요. 연립주택을 다 해보셨으면은 그 다음에 단독주택도 한번 해보실게요. 3자 클릭하시고 필드와 값 종류는 모든 유일값 치고 연립주택 하셔도 되고, 내가 답을 안다면은 여기다가 연립주택 직접 이렇게 치셔도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연립주택만 선택이 됐죠. 선택된 건 어떻게 해요? 내보낸다. 선택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이름 리설트에다가 연립주택. 여기 자, 그럼 아파트랑 연립주택이랑 선택을 해서 내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아파트 연립주택 따로따로 했는데 나는 아파트 연립주택 같이 내보내고 같이 선택하고 싶어, 여기서. 네. 그럼 마찬가지로 3자를 눌러주고 필드와 값에서 종류는 아파트.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요? 이제 이게 불린연산이라고 그러죠. and or와 또 종류는 연립주택, 화전선택. 그죠? 이렇게 아파트랑 연립주택을 한꺼번에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된 건 어떻게 해요? 내보낸다고 그랬어요. 내보내기. 뭐로 할까? 연립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and 또는 or. and는 어떨 때 쓸까요?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아파트인데 뭐 5층 이상 아파트, 뭐 10층 이상 아파트와 10층 이상인 아파트. 그러면은 종류는 아파트가 되고 5층 and 그다음에 층수는 10층 이상. 이런 식으로 조건을 여러 가지 붙여서 and랑 or 같은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그냥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나는 복잡하다. 그러면은 뭐 아파트 추출한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하는 거죠.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필터 값에서 그러면 층수가 뭐 5층부터 22층까지 있으니까 나는 뭐 15층 이상 아파트를 선택하겠다. 층수가 어떻게 돼요? 이 부등호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만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기 나름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는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는 이제 추출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층 미만 아파트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층수라는 변수, 필드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새로. 그래서 층수는, 어, 16층 미만 아파트의 층고는 2.5m를 줄 거고, 16층 이상 아파트 층고는 3m를 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파트에서 우리 16층 미만 아파트를 이제 찾아야겠죠. 선택된 거 없애주는 거는 여기, 요거죠, 요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아파트의 속성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렇게 종류, 용도, 주기, 층수가 있잖아요. 16층 이상 아파트는, 미만 아파트는 2.5m 높이를 줄 거예요. 임의로. 이걸 위해서 이 3자를 클릭하셔서 필드와 값에서 층수. 아, 부등호는 밑에 있죠. 키보드 밑에 쉼표 위에 거기서 16을 써주시면 되겠죠. 미쳤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16층 미만 아파트가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이 선택된 데다 뭘 해줄 거예요? 이제 필드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계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6층 미만 아파트 선택된 47개의 피처에 대해서만 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필드 생성을 체크를 해주고 여기다가 높이, 높이 값은 정수가 안 되겠죠. 2.5m니까는 실수 선택을 해주고 정확도는 수점 셋째 자리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디폴트 값으로 해줄게요. 필요에 의해서 뭐 한 자리로 해도 되겠죠. 하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디폴트 값 3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표현식 우리는 층수에다가 뭘 해준다고요? 곱하기 2.5m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확인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X자가 막 붙어 있죠. 이거는 지금 현재 현진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이 GIS 데이터는 고정되어 딱 닫혀 있, 뭐라고 그래? 잠겨 있다고 그랬죠. 잠겨 있기 때문에 수정 편집이 잘 안 돼요. 편집을 하려면은 이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필드를 변경해 줬기 때문에 지금처럼 편집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속성 F6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는 없던 높이라는 필드가 생기면서 층수에 2.5를 곱해서 뭐 35, 6에 2.5를 곱해서 15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 뒤에 소수점 셋째 자리 왜냐? 우리가 정확도를 3을 줬기 때문에 소수점 셋째 자리 나와 있어요. 근데 수정된 값들이 막 산재되어 있으니까는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로버트는 있습니다. 깔때기 옆에 보면은 선택된 것만 위로 올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쭉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선택된 것들만 다 16층 미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거기에 값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값들은 뭐예요? 속성값을 아직 안 준 거죠. 이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중 미만 했으니까 이제 16중 이상 줘야 되잖아요. 16중 이상. 16중 이상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아까처럼 층수가 이렇게 16중 이상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까는 16중 미만 이렇게 했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 이 퀴즈에 있어서는 이렇게 선택지가 두 개만 있을 경우에는 이 선택 반전이라는 기능을 있어요. 선택 반전이 뭐예요? 선택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해주는 기능이죠. 그걸 이용하시면은 바로 16주 미만 이상인 아파트들이 선택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선택 반전 클릭을 딱 하시고 깔때기 옆에 것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다 18층, 17층 뭐 이렇게 값들이 다 들어갔죠. 네,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높이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16층 이상 아파트의 높이값은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3m를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필드 계산기 이걸 이용해서 값을 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높이라는 필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필드를 생성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건 체크 해제하시고 우리는 기존 필드를 업데이트 할 거예요. 기존 필드는 어떤 거예요? 높이란 필드가 되겠죠. 높이란 필드 선택을 하시고 필드와 값에서 층수에다가 곱하기 여기도 있죠. 곱하기 여기다가 3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확인 이런 식으로 값을 채워 넣을 수가 있다. 값을 다 채워 넣었으면 어떻게 돼요? 편집 모드를 꺼 주셔야죠. 그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 이게 저장이 되면 되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백업본이 있어야 된다.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백업본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가끔 뭐 필드 이름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필드 이름이란 뭐예요? 여기 뭐 구분 종류, 용도, 주기, 뭐 높이, 필드 이름을 수정을 하고 싶다. 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성에서 요 이름 바꿔주는 거죠. 높이를 만약 하이트로 바꾸고 싶다. 여기 편집 모드를 켜셔서 높이를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삭제도 가능합니다. 삭제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삭제 필드를 삭제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필드 제작성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것도 거의 잘 사용을 안 해요. 근데 가끔 이제 사용할 경우가 뭐 가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숫자 우리가 이제 필드에 값을 줄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값을 속성을 줄 수가 있는데 뭐 텍스트냐 뭐 실수냐 정수냐 뭐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속성 자체를 수정을 할 때 이 필드 제작성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뭐 텍스트 문자열 텍스트가 아니라 뭐 스트링이 아니라 실수다 아니면 정수다 뭐 그런 식으로 값을 변경을 할 때 이 필드 제작성을 테이블의 속성을 바꿔줄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드 제작성은 여기 보시면은 공간 처리 필드 제작성 여기 있죠. 필드 제작성 그래서 높이가 뭐 십진수 정밀도가 뭐 3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뭐 정밀도를 1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실행. 그래서 소정 테이블 보시면은 아까 여기가 소수점 세 개짜리였잖아요. 이제 지금 소수점 한 자리로 바뀌어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속성 값에 필드 데이터의 속성 값들을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이거 참고적으로 하시면 돼요. 잘 쓰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수업의 핵심이 이거, 우리가 데이터들을 받게 되면은 보통 이제 공간 데이터를 주로 받게 되죠. 공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아까 수치 지정도에서도 보는 것처럼 뭐 기본적인 데이터만 있어요. 연속 지적도에서도 기본적인 뭐 PNU 값하고 집원하고 뭐 그런 정도의 값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업무에서 주로 쓰는 값들은 뭐가 있어요? 뭐 토지대장 데이터들이죠. 그런 연속 지적도랑 이렇게 조인을 해야지 우리가 뭐 다양한 분석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조인입니다. 테이블 조인. 이걸 조인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유값 대응되는 값이 있어야지 이 컴퓨터가 찾아 들어가겠죠.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값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도하고 토지대장하고 대응되는 값이 뭐예요? 집원이죠. 근데 집원의 경우에는 산 3-1번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띄어쓰기를 안 한다거나 뭐 어떤 토지대장에 띄어쓰기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매칭이 안 돼요. 그런 오류를 줄이려고 우리는 고유 번호인 PNU 코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번 같은 경우에는. 를 실습을 해볼 거예요. 지도랑 속성 테이블랑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완전한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PNU 값은 뭐예요? PNU 행정표준 코드 19자리. 그래서 앞에 10자리는 법정동 코드가 되고 시군구 읍면동 리가 있고 구분자 이렇게 있고 본번 부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미동 지적을 띄워봐야죠. 구미동 지적. 자, 갖고 와요. 빠르게 이동하는 거는 속성 F6, 그러면 PN6 값, 집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목.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다른 데이터들은 토지 소유자도 없고 이게 뭐 국공유지인지 뭐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없어요. 토지 대장을 가지고 올 거예요. 실습 데이터가 토지 대장인데 엑셀 데이터죠. 엑셀 데이터도 우리는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스프레드시트 레이어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할 거예요. 이걸 클릭을 하셔요. 파일 네임은 PT2의 구미동 토지대장. 우리 회사에서도 제공을 해주고 있죠. 공간정보 포털에서 제공해주고 있는데 거기서는 CSV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CSV는 여기 쉼표 이용하셔서 갖고 오면 되시죠. 엑셀 데이터는 플러그인, 열기. 토지대장은 속성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오메트리를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드명 제대로 들어가 있고, 그죠? 다 되어 있으면은 확인,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끌고 오지 마시고, 꼭 요걸 이용하셔가지고 갖고 오세요. 속성 테이블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잘 불러와졌죠. 여기서 구미동 지적이랑 토지 대장이랑 대응되는 값이 뭐라고요? PNU 값이죠. 여기 PNU. 행정동 코드 뭐 이렇게 고유값이죠. 고유값. 집원을 PNU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바꿔요? 우리 공간정보 포털에 보시면은 지오코딩에서 신청을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되고 우리는 이거를 조인을 할 겁니다. 구미동 지적에서 클릭, 속성, 중간에 보시면 결합 있어요. 결합. 지금 결합된 값이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새 결합 추가. 그래서 공동주택이 아니라 우리는 구미동 토지대장이랑 할 거예요. 결합한 필드는 PNU 값이랑 할 거고 대상 필드는 마찬가지로 PNU랑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대장의 PNU 값이랑 이 구미동 지적의 PNU 값이랑 조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결합할 필드만 체크를 해서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 다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 갖고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거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걸 다 날려줍니다. 왜냐면 좀 필드명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보기 안 좋아서 이걸 켜주고 접도를 다 날려줍니다. 확인. 결합이 됐어요. 진짜 결합이 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F6 눌러보시면 아까 요만큼만 있었잖아요. 요만큼만. 지금은 주위에 이만큼 붙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소유 구분이라든가 뭐 지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결합한 거는 임시로 결합을 한 겁니다. 임시로. 그냥 속성에 가셔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삭제한 다음에 구미동 지정을 다시 갖고 오면은 여기는 없어져요. 그래서 조인을 한 다음에 항상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주려면은 내보내기를 하셔야 된다. 여기다가 뭐 토지대장 남겨놓을까? 토지대장. 이렇게 해서 확인. 그래서 확인. F6. 여기 토지대장 오브젝트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만 쉐입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필드명이 몇 글자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는 다 잘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앞에는 다 토지대장만 남는 거죠. 이 지오 패키지로 저장을 하시면 되기는 해요. 근데 아직은 지오 패키지 잘 안 쓰시니까는 속성에서 편집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집하셔서 이거를 딜리트. 아직은 임시로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 편집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구미동 지적이 나오면은 이걸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요? 내보내기를 해줘야 된다.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파일 이름, 기본도. 만약 내가 5174가 아니라 5181 좌표기로 바꾸고 싶다. 그냥 공간 분석상 하다 보니까는 5174 좌표기보다는 5181로 하는 게 나는 좀 더 낫겠어. 그러면 여기서 5181로 변경하셔서 내보내 주시면 5181 좌표기에 공간 데이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얘는 속성을 보게 되면은 그죠? 5181로 좌표 변환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가급적 좌표계는 하나로 통일해 주시는 게 좋다. 프로젝트 좌표계도 내가 작업하는 좌표계로 해주시는 게 좋다. 이제 구민형 지적 기본도가 만들어졌으니까는 이제 뭘 해야 돼요? 분리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어, 데이터 질의를 할 건데 앞에서 했던 거죠. 속성으로 선택. 그래서 법인 소유 토지를 추출해 볼 거예요. 법인 소유는 1번은 개인이고 2번은 국유지, 3번은 외국인. 그래서 6번이 법인 토지예요. 그래서 법인 토지를 추출해 볼게요. 여기 기본도에서 이제 법인 토지를 이제 추출할 건데 어떻게요? 이걸 누르셔서 필드와 값에서 호제스 모든 유일값은 6
하시면 되겠죠. 이 3자, 3자가 안 보이시면은 이 풀다운 누르면은 3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초 선택. 그럼 법인 토지만 선택이 됐는지 확인하는 건 어떻게 해요? 깔때기 옆에 최상단으로 포젠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6자가 다 선택이 됐어요. 네. 이렇게 선택한 건 어떻게 한다고요? 또 내보내는 거예요. 선택한 피처를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 위가 아니라 밑에. 선택한 피처만 내보낼 거죠. 이렇게 해서 뭘 해줘요? 법인, 그렇지. 그래서 5181로 내보내시면 됩니다. 법인 토지만 추출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 토지, 아이고 뭐 할까요? 국공유지 해볼까요? 국공유지. 국유지. 국유지 한번 추출해 보실게요. 국유지. 여기에 보면은 갑으로 피처 선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포제스에 여기다가 6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셔야죠. 그냥 엉뚱한 걸 선택을 해서 포제스 6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3자 하시면 되세요. 여기 어려운 거 없으시죠? 곡성을 선택하기 위한 다양한 표현식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만약 앞에가 11로 시작하는 필드를 선택할 때는 필드명, like, 11, 그 다음에 와일드 문자죠. 이게 딱 퍼센트. 네, 둘째 자리가 9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자리가 9고 앞에는 뭐 아무것도 와도 된다. 아무것도 와도 되기 때문에 언더바 하시면 되시고 셋째 자리가 9다. 그러면은 언더바를 두 개 더 해줘야겠죠. 두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9로 시작하는 걸 찾겠다. 어, 만약 인구가 20만 이상인 도시를 찾겠다. 그러면 팝 2007에 20만 이상으로 이 표현식에다 쓰시면 돼요. 만약 20만 이상 50만 미만이다. 그러면은 뭐 팝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20만.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뭐 팝 넣고 여기가 뭐 20만, 여기는 50만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요. 항상 그 엔드 연산자 아니면 아까 오화 연산자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셔서 넣어야 되신다. 노원구이거나 광진구를 찾아라. 이렇게 5어를 하셔야 됩니다. 라이크와 아이라이크가 있는데 이건 뭐 대소문자 무시한다. 그러니까 대문자랑 소문자 구분을 해서 찾을 때는 라이크라는 이 함수를 쓰셔야 되시고 아닌 경우에는 I like 뭐 대소문자 상관없이 뭐 된다. 그러면 I like 중간에 문자열을 추출할 때는 이 또 서브 스트링이
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셔서 어떤 필드의 시작 위치, 네 번째부터 세 단어다 그러면 길이 팝 2007에 20이라는 걸 찾겠다. 그러면은 팝 2007 쓰고 시작 위치가 세 번째가 세 번째부터 두 자리 그런 식으로 가운데만 추출을 할 때는 사용을 합니다. 요걸 많이 써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서울시 구경계와 구별인구 데이터를 결합을 먼저 해볼게요. 서울시 구 F6 이렇게 되어 있죠. 구경계하고 구별인구 이 CSV는 어떻게 갖고 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쉼표 이용하셔서 갖고 오면 되죠. 파일 이름 구별인구 열기 이렇게 하고 포인트 좌표가 아니죠. 도형 없음이죠. 왜냐면 좌표 정보가 없으니까 도형 없음 체크하시고 숫자가 잘 들어왔으면은 추가. 그럼 이 구별인구 하고 서울시 구경계하고 결합을 해줄 거예요. 결합해줄 때 이 구네임하고 인구의 요 자치구에 있는 이름하고 매칭되는 것을 결합을 해주면 되겠죠. 구경계에서 속성 결합 플러스 서울시 구별인구의 뭐예요? 자치구 이름이죠. 대상 필드는 시군구 네임 그냥 해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삭제를 해주겠다. 서울시 구경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인구수 데이터가 추가가 됐죠.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내보내 주셔야 된다.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이름은 서울시 구별인구 5181 이렇게 확인. 이렇게 해줘야 이 결합된 게 영구적으로 간다. F6 이렇게 들어왔죠. 필드명이 긴 건 잘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싫으면은 내보내실 때 S쉐입이 아니라 지오 패키지로 내보내시면 되세요. F6 눌러보시면은 여기는
필드명이 안 잘리죠. 근데 아직 이 GPKG 데이터는 많이 사용을 안 하죠. 쉐입을 거의 뭐 표준 데이터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시 구별인구. 이걸 가지고 해보는 거죠. 아까 했던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각자 한번 해보실까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20만 이상인 지역을 찾아볼까요? 필드와 값. 20만이면 될까요? 감이 없어서. 전체 다, 이 두 개 빼고 다 되네요. 한 10만 정도만 해볼까요? 10만? 15만? 10만? 30만 원입니다. 30만. 잠깐만, 30만. 거기다 30만도 다 넘네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값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동별 인구가 30만이면 60만, 한 50만 이상 하면은, 그때 50만 이상. 50만 이상은 찾아보겠어요. 50만 이상.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뭐, 엔드 연산자. 걔가 60만 이상.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해볼까요? 부산시 데이터를 읍면동에서 부산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부산시. 행정경계 PT1 데이터에서 읍면동. 그래서 우리가 추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산시 읍면동만 추출하고 싶어요. 여기 물음표 뜨는 거는 왜 그렇다고요? 좌표계가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죠. 여기서 5181. 그래서 부산시를 추출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부산시를 뭐 이렇게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걸 배웠잖아요. 이거. 이걸 이용을 해서 부산을 추출하기 위해서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니까는
떼져 있네요. 이거는 수정해서 신도 949. 부산에 대한 부산 지역. 여기 이쯤이 부산이겠죠? 이쯤이. 그러니까 부산 지역은 21, 210906이 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11010003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부산 쪽을 추출하려면은 여기도 3자가 있죠. 테이블에도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필드와 값에서 코드네임이 like 21, 그 다음에 퍼센트 이렇게 206개가 이제 추출됐어요. 이렇게. 이 부산 맞나요, 근데? 부산 아닌 것 같은데? 맞네요, 부산. 이게 선택된 건 또 어떻게 해요? 내보낸다. 확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서울 읍면동 한번 해보실까요? 서울 읍면동. 서울은 뭘로 시작해요? 11, 뭐 11, 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필드와 값에서 like 11% 피처 선택. 그럼 서울시만 다 추출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내보내기. 선택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확인.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하나, 마지막. 지오메트리 추출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 같은 것들을 이제 추출하는데, 이 필드 캘큘레이터를 이용하셔가지고, 새로운, 가끔 보면은 공간상에 이제 면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쩔 경우에는 이제, 어, 공부상 면적하고 이제 구정 면적하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하고 에어리어 하면은 그 지오메트 이 도형 객체에 면적을 계산을 해줘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공부상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이랑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에어리어하고 가로 열고 달러하고 지오메트리를 하셔서 구하시면 돼요. 이건 조금 투영 면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타원체를 반영한 면적이고, 이건 평면, 좀 투영한 면적이고, 그래서 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역들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임야 같은 지역들이죠. 큰 지역들은 이렇게 에어리어, 달러 지오메트리를 해주게 되면은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어, 직접 보시죠. 네, 구미동 지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필지가 작아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구미동 지적 기본도가 아니라 구미동 지적 보시면은 속성 테이블 열면은 면적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필드 계산기를 이용하셔가지고 에어리어나 면적이라는 필드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달러로 이렇게 해서 확인. 음, 이렇게 면적이 생겨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면적은 이제 에어리어 달러 이렇게 하는 면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적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게 면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큰 필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큰 데는 약간 차이가 있죠. 작은 필지들은 이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만 평방미터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이제 좌표계 투영 타원체를 지구 타원체를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벡터의 도형 속 지오메트리 도구 밑에 보면 도형 속성 추가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그 레이어 좌표계를 이용하셔야겠죠. 레이어 좌표계가 만약 경의도인 경우에는 안 돼요. 왜냐 도분초기 때문에 우리는 미터 좌표계, 투영 좌표계로 되어 있어야 돼. 5181. 그러니까 도분초는 뭐예요? 4326 좌표계가 도분초죠. 5181, 5186 뭐 그렇게 투영 좌표계를 선택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은 기본적인 면적과 둘레를 추출해줘요. 여기서의 면적은 첫 번째 필드 계산기 에어리어로 한 계산값하고 같아요. 아, 면적 2하고 같은구나. 이 지오메트리를 반영한 거랑 같게 됩니다. 네. 반대로 알고 있었나 봐요. 네.
면적 2하고 같으네요. 에어리아하고 달러 지오메트리 한 거랑 이 벡터에 있는 도형 속성 추가랑 값이 같게 나오네요. 지오메트리. 레이어 좌표계를 반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은데. 그죠? 여기 프로젝트 좌표계냐, 타원형이냐, 그 차이에 따라서 면적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그죠? 지구 타원체, 지구 타원체냐, 좌표계냐, 레이어 좌표계냐, 그거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진다. 이거는 레이어 좌표계로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에어리어, 달러, 지오메트리 그렇게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명히 부산광역시만 선택을 했었죠. 이거 말고는 이제 서울시 동경계와 동인구를 결합을 하고 인구가 4만 명 이상인 행정 등을 선택해 보세요. 퀴즈.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공간지리랑 공간 분석까지 한번 하고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29일 화요일 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본 내용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많이 해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뭐 지목이 대인 것도 한번 추출해 보시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필요한 값들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날 좋은 수요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메일 또는 메신저 편안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